임신 테스트기도 안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영어 유치원 대기 순번을 받아오셨답니다. 애는 없는데 출생신고보다 유치원 등록이 먼저 들어간 집. 배는 아직 김치랑 삼겹살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 손주는 돌 전에 영어 시작해야 돼가 먼저 울려 퍼지는 집. 아직 신혼여행 사진도 다 못 정리했는데 시어머니 카톡에는 이미 하버드 보내는 뇌과학 육아 5단계가 도착해 있는 집.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했다면 당신도 이미 마음속에서 시어머니와 1차 교육전쟁, 예비군 훈련 중인 겁니다. 여기는 단짠 사연 빨래방. 오늘은 아직 응애도 안 나온 손주를 벌써 입시 컨설팅까지 맡겨버린 천도교육 시어머니 사연. 한번 시원하게 빨아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아이도 없는데 손주 교육 로드맵 짜오신 시어머니. 제목 듣자마자 어깨에 자동으로 힘 빠지는 느낌. 다들 알 것 같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한테 벌써 학원비 청구서가 날아올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사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라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나중에 애 생겨도 학원 너무 뺑뺑이는 돌리지 말자. 둘 다 어릴 때 밤 10시에 학원 버스에서 졸아본 세대라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하루에 학원 3개씩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키우자. 학원보다 같이 노는 시간이 더 많게 하자. 이게 우리 둘만의 작은 다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직 아이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세웠어요. 일단 신혼생활도 좀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둘이서 시간 좀 보내다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이랬거든요. 근데요, 이 다짐을 모르는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집 손주 교육총괄 기획자이신 시어머니입니다. 결혼 3개월 차, 명절이라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댁 가면 늘 그렇듯이 밥 먹고 과일 먹고 차 마시고 그냥 무난하게 시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식탁에 휴대폰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말이야. 돌 되기 전에 영어 시작해야 안 늦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어 틀어줘야 뇌가 열린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배를 아주 자연스럽게 쓱 쓰다듬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왜냐면요. 저 그때 피임약도 안 끊은 상태였거든요. 속으로 어머니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갈비찜이랑 잡채뿐인데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현실의 저는 네 요즘 그렇다죠. 하하 기계처럼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카톡은 시어머니표 육아 커뮤니티가 됐어요. 요즘 핫한 노어시 육아 방법, 하버드 보내는 뇌과학 육아 5단계, 3세까지 뇌 90% 완성, 이때 꼭 해야 할 것, 영재아이 특징 7가지, 우리 손주도 해당될까? 각종 링크 캡처, 유튜브 영상, 책 사진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3개씩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꼭 봐라 하면서 30분짜리 영상 링크가 와 있기도 했어요. 저는 아직 임신 테스트기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 손주를 하버드까지 보내놓고 거꾸로 내려오고 계신 느낌이랄까요?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어머니가 손주 기대하시나 보다. 좀 오바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요. 근데요,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너 엽산 먹고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아직 임신 계획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신 계획 없어도 엽산은 미리 먹어야지. 나중에 애기한테 안 좋아. 이러시면서 택배로 엽산을 3통이나 보내셨어요. 또 어느 날은 너네 집 근처에 산부인과 좋은 데 있더라. 내가 알아봤어. 나중에 임신하면 거기 가. 이러시면서 산부인과 위치랑 의사 이름까지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냥 주말에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제 출산병원까지 예약해 놓을 기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들뜬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손주 영어 유치원 하나 알아봤어. 지금 예약하면 할인도 해준다길래 대기 걸어놨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애가 없는데 임신 계획도 아직인데 저는 그냥 치킨이나 언제 시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집에서는 제 자궁에서 바로 대치동으로 직통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희 아직 애 계획도 못 세웠는데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애는 금방 생겨. 요즘은 애보다 자리가 더 없대.
때 이건 엄마가 미리 해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니까요. 그 뒤로는 더 진도가 나갔어요. 어느 날엔 카톡으로 파일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엑셀 파일이더라고요. 파일 이름이 손주 교육 플랜 버전 1 최종. 열어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경세에서 2세 영어 노출, 감각 통합놀이, 3세에서 5세 영어 유치원 플러스 예체능 2개, 5세에서 7세 선행 수학 코딩 입문, 초등 입학 전까지 초 3과정 마스터. 이렇게 연령별로 쫙 정리돼 있고 각 단계마다 추천 학원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엄마 역할이라고 써 있길래 아, 이건 내 얘기구나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그 엄마가 저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엄마가 학원 픽업 담당, 엄마가 숙제 체크, 엄마가 원장님 상담, 다 시어머니 본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 표에서 며느리 칸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아, 있긴 있었어요. 맨 밑에 작은 글씨로 비용 지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교육비, ATM 정도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 우리의 영어 유치원 대기 걸어놓으시고 엑셀로 교육 플랜까지 짜셨대. 남편이 처음엔 에이 설마 그냥 재미로 해보신 거겠지 하길래 제가 시어머니의 예약 완료 문자 캡처랑 엑셀 파일 스크린샷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말문이 막혔죠. 한참을 보다가 이거 진짜야? 이러더라고요. 네, 진짜예요, 여보. 당신 엄마 진심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전화 올 때마다 이러세요. 너는 손주 태어나면 바로 엄마가 봐줄게. 내가 키워봤으니까 다 알아. 요즘 엄마들은 너무 둥글둥글하게만 키우더라. 애는 좀 잡아줘야 돼. 학원도 엄마가 알아서 골라줄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들으면 문장 속 숨은 뜻이 자동 자막으로 떠요. 너희는 돈만 벌어와라. 교육과 육아는 내가 한다. 저는 점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교육 프로젝트에 몸만 빌려주는 대리모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직 시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애가 생기면 엄마 말 들어 가 아니라 할머니 말 들어가 이 집 슬로건 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의 이 폭발적인 손주 교육 열정, 도대체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할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손주 생각해서 미리 알아봐 주시는 건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근데요, 아이 교육은 저와 남편이 중심이 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앞서 나가니까 아직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가끔은 임신이 무서워져요. 임신하면 진짜 시작이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매일 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디까지는 받아주고 어디부터는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 할까요? 괜히 꺼냈다가 요즘 애들은 엄마가 도와주려는 것도 싫다 그래. 이 한마디 들을까봐 말을 못 꺼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안자님, 이건 과민 반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아무 감정 안 느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집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아직 태명도 없는데 이미 영어 유치원, 사교육 로드맵, 엑셀 플랜까지 다 짜여 있고 유일하게 없는 건 당사자인 아이랑 그 아이의 엄마 목소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도 없는데 유치원 대기를 걸었다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 교육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그냥 귀여운 기대 수준이 아니라 미래 엄마의 주도권을 한 점에 버리려는 움직임이라 답답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맙게 생각해 라는 말,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던진다. 이 서사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얀자님의 불편함이 배은망덕으로 번역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더 말을 못 꺼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근데요, 아이 교육의 1번 자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사연자님이 앉기로 되어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어머니 세계관 한번 까봅시다. 이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1번 세계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대학 못 갔다. 세계관. 이런 분들 꼭 있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학원 데려다주고 교재 줄 서서 사고 원장님이랑 단짝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대학 보낸 거야. 본인의 헌신이 아들 인생을 만들었다고 굳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손주도 내가 해야 한다. 아들 노력 8, 본인 공로 2인데 본인 머릿속에선 그 2가 식이 돼 있는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 성공 경험 때문에 내 방식이 정답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2번 세계관. 요즘 엄마들은 너무 물러터졌다. 세계관. 시어머니 세대는 진짜 맨손으로 육아한 세대예요. 인터넷도 없고 육아 커뮤니티도 없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검색하고 비교하면서 정보 기반으로 육아하는 걸 편하게만 키우네 라고 오해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둥글둥글하게 키워. 이 말 속에는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해 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봤어 라는 말 속에는 너는 몰라도 돼 가 항상 같이 숨어 있는 거죠. 3번 세계관. 차교육은 빨라야 이긴다. 세계관. 아이 존재보다 학원 자리가 더 귀한 세계. 애는 금방 생겨 자리가 문제지. 이 명대사 기억하시죠? 이건 손주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전에 자리 주인 정도로 보는 조금 무서운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리부터 확보하고 보는 거죠. 4번. 세계관. 내 인생 2회차는 손주로 산다. 세계관. 이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시어머니 세대는 본인 커리어나 꿈을 접고 아이 키우는데 올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다 키우고 나면 갑자기 삶의 목표가 사라지거든요. 그때 손주가 생기면 내 인생 2회차가 시작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주 교육에 본인의 존재 의미를 걸어버리는 거죠. 시어머니 머릿속 엑셀 파일 제목은 분명 이럴 겁니다. 우리 손주 성공 플랜. 근데 그 표에서 아이의 엄마와 아이 성향은 주석 처리로 살짝 달려있는 정도. 이 세계관을 우리가 바꾸긴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암호벽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두 줄입니다. 첫째, 정보 공유는 받되 결정은 우리가. 둘째, 교육은 부모 도움은 조부모로 역할 나누기.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 할 일. 시어머니의 카톡 폭탄에 전부 성실 답장할 의무 없습니다. 오, 요즘 이런 것도 있네요. 나중에 진짜 애 생기면 참고해 볼게요. 이 정도의 가벼운 리액션만 남기고 깊은 토론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토론 들어가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 질문에 답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을 앞세우는 겁니다. 어머니 정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교육 방향은 저희가 정할게요. 이 말을 가능하면 사연자님이 먼저 치기보다 남편 입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엄마, 우리 아직 애 계획도 없는데 유치원 되기는 좀 빠른 것 같아. 나중에 진짜 생기면 그때 같이 얘기하자. 아들이 하는 말과 며느리가 하는 말의 무게가 현실에서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을 최전방 방패로 세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시어머니의 열정을 0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발만 생깁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서운함이 쌓이면 나중에 더 큰 충돌이 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 나중에 아이 생기면 주말에 같이 갈 체험학습이나 명절 때 여행지 같은 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추억 남길 수 있는 건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교육 주도권이 아니라 추억 돌봄 정서 영역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학원, 유치원 입시는 부모가 책임지는 영역이고 함께 놀아주고 봐주고 함께 추억 만드는 건 조부모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선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의 톤은 이 정도가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건 진짜 감사해요. 근데 아이 교육 방향은 나중에 저희가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정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경험은 많이 참고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의견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의견은 듣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라는 선을 그어주는 표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미래 때문에 지금의 나를 다 깎아먹지 않기. 하연자님, 지금 아이도 없는데 벌써 시어머니 눈치 보고 미래 걱정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아이의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나의 기준을 세워야 나중에 시어머니와 부딪힐 때도 흔들리지 않는 축이 생깁니다. 사연자님 마음 한쪽에는 아마 이런 말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나 아직 내 인생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벌써부터 완벽한 엄마가 돼야 하나. 그 불안함 위에 시어머니의 과열된 기대가 소금처럼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짜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사연자님이 진짜 무서운 건 시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시어머니처럼 확신에 차서 밀어붙일 자신이 없는데 이런 불안이 시어머니의 당당함 앞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손주교육 1번 타자는 원래부터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맞는 길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하고 책 뒤적이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는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믿는 사람보다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훨씬 더 안전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불안과 답답함은 이미 엄마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요. 근데 사연자님은 달라요. 이게 맞을까? 아이한테 뭐가 좋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고민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리 그려놓은 손주 교육 로드맵 위에 하연자님의 속도, 하연자님의 가치관을 천천히 덧그려 넣어주세요. 그게 조금 삐뚤삐뚤해 보여도 괜찮아요. 결국 그 길 위를 걸어갈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연자님과 나중에 태어날 그 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이 순간 아이 걱정보다 사연자님 본인을 먼저 챙기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시고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세요. 아이는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거지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사연에 빨래 판정 들어갑니다. 이 시어머니의 손주 교육 사랑 단맛. 아직 보지도 못한 손주를 미리 아끼고 뭔가라도 해주고 싶어서 와이품 팔고 상담받고 엑셀까지 만든 정성. 무관심한 시어머니보다는 낫다. 그래도 손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다. 단맛 30%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짠맛.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 인생에 예약금부터 걸어버리는 추진력. 고맙게 생각해 한마디로. 엄마 주도권을 덮어버리는 당당함. 엑셀 파일에서 며느리는 비용 지원으로만 분류되는 현실. 그리고 아이보다 자리가 먼저인 세계관까지. 짠맛 70%. 꽤나 고농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의 빨래 판정은 단짠 중에서도 짠이 훨씬 진한 고농축 짠맛 시어머니 케이스. 이 옷은 지금 당장 빨지 않으면 나중에 얼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하나 있어요. 이 옷 지금 빨면 충분히 물 빠집니다.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경계선 역할, 주도권을 분명히 세워둘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싸우면 이미 전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전쟁 전이에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시기를 잘 활용하세요. 오늘 단짠 사연 빨래방은 아이도 없는데 이미 영어 유치원 대기 걸어놓고 엑셀로 로드맵까지 짜오신 선도교육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아직 응애 소리도 안 들렸는데 태교 음악 리스트, 유치원 리스트, 합군 지도 벌써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카톡으로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우리 집 선도교육 시어머니 썰, 우리 집 손주 조기교육 썰 마음껏 풀어주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태명을 먼저 지어오셨어요. 아직 미혼인데 손주 이름 정해오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손주 돌잔치 컨셉 의논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분들 짠 사연 빨래방으로 꼭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 사연이 내 얘기 같다, 친구 얘기 같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 빨래방 단골 손님 인증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빨래방을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음번 또 다른 짠내 나는 사연 들고 다시 빨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잘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빨래에서 만나요.